네, 양적 완화의 조기 종료인 테이퍼링. 네, 일단은 시행이 됐는데 과거 사례를 비춰서 이 현재를 비춰보는 전략, 색다른 전략이 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웨어 팀의 장용혁 팀장이 이야기 들려주시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12월 FOMC가 끝났습니다. 네. 시사점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 반응이 개인적으로 좀 놀랍기는 합니다. 초미니 테이퍼링이 벌어지면은 시장이 불확실성 해소로 좀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내년 3월 가이던스인 100억 달러를 줄이는데도 시장 반응이 이렇게 뜨거울 거라고는 생각 못 했었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얼마나 테이퍼링 부분에 대해서 좀 겁내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00억 달러의 죄송합니다. 100억 달러의 양적 완화를 조기 축소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 시사하는 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달러를 한번 보시죠. 국채 수익률의 최근 모습을 보시더라도 국채 수익률 가격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채 수익률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채권가 빠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은 테이퍼링 부분을 더 이상 지연시키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방송에서 나와서 앞으로 경제 지표는 무조건 잘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까지 테이퍼링 지연 부분에 좀 과도하게 의존했었던 부분을 더 이상 실시하기 어렵다라고 보면, 그렇게 지속하기 어렵다라고 보면 앞으로 테이퍼링 환경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테이퍼링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경제 지표가 나와야 된다. 앞으로 무조건 경제 지표는 잘 나와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국채 수익률 가격에는 계속 반영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테이퍼링, 즉 시장에서 매입하는 채권 규모를 줄여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녹아 있는 거죠. 그런데 옆을 보시게 되면 테이퍼링 환경에서는 달러가 비싸지기 마련인데, 비싸질 것으로 시장에서 보는 게 일반적인데, 보시는 것처럼 달러가 자극받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규모의 테이퍼링은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시장이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앞으로 100억 달러를 지금 12월 달에 줄여냈기 때문에 원래 시장 가이던스는 내년 9월에서 10월 정도에 QE가 종료되는 겁니다. 한 가지 확실히 하죠. 지금 QE가 종료된 것이 아니고 QE를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 단기적으로 우려했었던 그림은 이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양적 완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러가 가치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달러가 내 손에서 녹는 케이스가 발생이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가 내 손에서 녹기 전에 다른 곳으로 퍼뜨려 나가야 됩니다. 그것의 첫 번째 케이스가 투자 환경이 우호적인 이머징 증시 쪽으로 돈이 나가는 케이스죠. 보시는 것처럼 이머징 증시 쪽으로 QE 환경에서 돈들이 많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지금은 아직 달러 가격이 자극받지 않았기 때문에 급격한 유출은 벌어지지 않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QE 환경이 이제 곧 종료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이머징 쪽으로 들어가는 돈 사이즈가 좀 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시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는 앞으로 부분을 좀 선반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QE 축소 부분, 그러니까 매입하는 시장의 채권 규모를 줄이는 부분, 이게 결과적으로는 QE 종료를 이미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과거에도 보게 되면 QE1 종료 때도 달러가는 치솟고 이머징 증시 쪽은 빠졌습니다. QE2 때도 지금 신흥국 증시는 빠지고 달러가는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 한번 다시 보시죠. 지금 분위기 보면 달러가가 튀는 모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머징이 살짝 신흥 증시 쪽이 빠져 있을 뿐입니다. 아까 전에 소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QE가 종료된 게 아니고 종료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달러가가 오르는 그 모습이 나왔을 때 신흥국 증시가 조금 더 약세로 갈 환경은 있다라는 거죠. 테이퍼링 환경은 추가적으로 이제 지연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10월 FOMC에서 받고 실제적으로 12월 FOMC에서 100억 달러의 채권 매입 축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의 달러 방향성에 따라서 투자 전략은 조금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재료의 결과치는 뉴욕 증시의 상승이고, 근데 우리 시장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1974포인트. 오늘 이제 2000포인트를 다시 타진을 하겠는데, 위에 올라가서 안착하고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이건 항상 고민입니다. 네. 우리 시장의 반영, 또 엔화는 또 약세를 보였죠. 104엔대 위로 올라왔는데요. N1 재정 환율이 1010원이 깨졌습니다. 1007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 N1 재정 환율.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데 우리 코스피의 방향은 어떻게 짐작을 해보십니까? 네, 제가 방송에 나와서 우리 원엔 환율도 보여드리고 원달러도 보여드리고 뭐 다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저도 원달러가 110엔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우리 원엔 같은 경우에 1000원이 깨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속도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엔달러가 튀어오르고 원엔이 빠지느냐 이 부분에 달려있는 거지 절대적인 레벨에서 공격받을 수 있는 만큼은 이미 많이 두드려 맞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부인할 수 없는 거는 니케이 증시와 이 원엔 환율 엔달러 환율 이거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증시 상대 강도가 상당 부분 많이 흔들렸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담이 됩니다. 최근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이 빠진 다음에 반등 나오는 거 지극히 자연스러운 건데 요 며칠 사이에 반등 나오는 거 시원하게 나온 적 있나요? 시원하게 반등 못 나왔죠. 1950포인트 의미 있는 지지선이라고 여러 번 시장에서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 지지선에서 거래 대금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외국인들의 수급 강도가 얼마나 강세로 돌아섰죠? 그런 부분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시장 강세의 3대 요인이라고 불렀었던 외국인 수급, 약달러, 그리고 강한 원화 이 부분에서 외국인 수급 하나만 들어맞지 않았을 뿐인데 시장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명확하죠. 1950을 의미 있는 지지선으로서 우리가 쓸 수 있으려면 바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표가 얼마나 두꺼워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갭으로 뜨겠죠. 어제 미증시 부분이 상당히 컸으니까 갭으로 뜬 다음에 음봉 길이가 다시 또 크게 벌어진다라고 하면 또 다시 실망할 겁니다. 연속성 부분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13년도 하반기만 계산했습니다. 7월 달서부터 외국인들이 저렇게 샀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월 말 정도서부터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증시 기울기 떨어지기 시작한 거 시점 보시면은 딱 요때하고 맞아 떨어지죠.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어디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냐. 7월 이후서부터 미국계 쪽에 롱텀 자금이 9조 5천억을 샀습니다. 그 흐름이 끝나고 나서 11월 한 달 동안에는 8천억을 채 사지 못했어요. 수급 강도가 많이 줄었죠. 주포가 많이 꺾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세 회피 지역도 그렇고 유럽 쪽도 그렇고 유입 흐름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11월 달에 매도 흐름으로 바뀌었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급표를 좀 다운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냐? 분석이 많습니다만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우리 대한민국의 배당 수익률 K200 기준으로 지금 1.18% 정도 나옵니다. 대만은 한 3%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배당 수익률 갭이 1.88%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최근에 롱숏이 유행이죠. 어디가 롱이겠습니까? 배당 수익률 높은 대만이 롱이고 한국이 배당 수익률 떨어지니까 숏이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어느 정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외국인들 쪽의 수급이 약해지면서 탄력성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테이퍼링 핑계대지 말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테이퍼링이 실시되고 나서 인도는 그 이전에 이미 신고가를 썼고 어제 테이퍼링을 발표하고 미증시는 환호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빗대서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외국인 수급표가 어느 시점에서 다시 자극받을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시장 반등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시장이고 또 기업은 기업입니다. 관심 있게 보시는 기업 전략. 요즘 거래량, 거래 대금이 워낙 줄어있기 때문에 기업은 참 어렵네요. 기업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업 중에서 코스닥 참 어렵죠. 코스닥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선을 두 개를 걷는데 그 아랫선에는 사실 오지 않게
바랬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500포인트를 너무 힘없이 밀어내렸고요. 480포인트에 근접했었던 상황입니다. 전일 미증시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돌아 나오겠죠. 얼마나 돌아 나오는지가 중요하고 며칠이나 돌아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코스닥 지수 저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1월 효과 얘기도 있고요. 응원하고 싶습니다만 확실히 돌아서는 그림 500포인트를 얼마나 세게 뚫을 수 있느냐. 지금 차트 보고 계십니다만 연일 음봉 퍼레이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선뜻 손가락이 나가지 않으셨을 텐데 강한 돌림 그 이후의 연속성 그런 그림 나오고 나면 다시 코스닥을 얘기하시죠. 일단은 만만한 쪽에서 종목을 골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LG전자가 괜찮더라고요. 지주사 LG도 6만 원 바닥에서 돌아 나오는 그림입니다. 지주사 SK 같은 경우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SK 해운 증자설에 시달렸고요. SK CNC와 합병설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낮아졌어요. SK ENS의 가치는 지속 증가 중입니다. 지주사 SK까지 오늘은 지주사 두 종목 LG, SK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색다른 전략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 에어팀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